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2주 전에 네. 그 니코틴 사망 사건을 다뤘었는데 그렇죠. 정말로 손 탐정 예측대로 부인이 죽인 거다. 살인죄 유죄 판결이 났네요. 부인과 함께 내연남이 공동 정범으로 인정된 것이고요. 그렇죠. 모두 무기징역형 선고됐습니다. 예. 이게 직접 증거가 없지만 하나도 없었는데. 네, 간접 증거만으로도 살인죄가 인정된 그런 사례인데요. 직접 증거가 없으면 무죄다. 무혐의다. 라고 하는 주장이 틀린 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다루자마자 바로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손 탐정의 말이 맞았다는 게. 저도 좀 뿌듯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탐정에서 늘 좀 무거운 사건만 다뤘어요. 네. 이번 주에는 좀 경중으로 따졌을 때는 그래도 좀 가벼운 사건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참 가벼운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기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만. 그래요. 이게 오늘이 8회째더라고요. 예. 탐정 손수호가 80회는 한 것 같은데 8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주 동안 연속적으로 사망 사건을 다뤘어요. 예. 그래서 좀 강력범죄 아닌 좀 생활 밀착형 사건이 뭐가 있을까? 이제 유창수 PD와 함께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런데 이게 오늘 사건이 강력 사건은 아니지만 파면 팔수록 굉장히 많은 게 나오는 참 골치 아픈 사건입니다. 파면 팔수록 골치가 아파지는 사건. 오늘 손 탐정이 주목한 사건 대체 뭐길래요? 네. 난방비 영원 아파트. 난방비 영원 아파트. 네. 난방 열사의 탄생 과정을 알 수 있는 그런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저 김부선 씨 사건 말고 또 터진 거예요, 새로? 많이 있습니다. 뭐예요? 네. 수원의 한 아파트 이야기인데요. 예. 이제 최근에 그 3년치 난방비 납부 내역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전체 세대가 5,280세대인데요. 예. 그중에 996세대의 겨울철 난방 열량 사용량이 0이었습니다. 잠깐만요. 5,280세대 중에 뭐 10세대, 20세대가 아니라 996세대? 그렇죠. 거의 5분의 1이 난방비 제로? 네. 5집 가운데 한 집꼴로 뭐 짧게는 몇 달, 예. 길게는 3년 6개월 동안 난방비를 아예 납부하지 않은 게 된 건데요. 이게 참 도대체 어떤 영문인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근데 중앙 난방을 하는 아파트라면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네. 무조건 n분의 1로 나누거든요. 무조건 나누거든요. 근데 이 네. 아파트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이게 김현정 PD 집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죠. 무조건 n분의 1이니까. 네, 그런데 이 아파트마다 난방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중앙 난방 방식의 아파트 중에서도 예. 세부적으로 좀 다른데요. 예. 집집마다 이제 조절 밸브 그리고 계량기가 따로 있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중앙 난방인데도 집에서 조절이 가능해요? 네, 이런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아파트들이 네. 문제인 거군요. 단지에서 전체 그런 사용한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양에 따라서 총 요금이 먼저 계산이 되고요. 예. 이거를 각 세대가 사용한 양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은요, 사용한 양이 아니라 계량기에 찍힌 숫자에 따라 분담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낸 집이 있으면요, 그만큼은 다른 집들이 더 낼 수밖에 없는 구조죠. 다른 집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잠깐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이 난방비 제로 얘기를 듣자마자 난방열사 김부선 씨가 떠올랐어요. 네. 몇 년 전에 김부선 씨 아파트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네, 서울 옥수동에 있는 아파트였죠. 예. 김부선 씨가 문제 제기하고 실제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난방비가 0인 경우가 무려 542건이었는데요. 그렇죠. 그 후에 실제로 전국 곳곳에서 우리도 그렇다라는 제보가 연이어 쏟아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를 정식으로 했는데요. 예. 놀랍습니다. 한 달 이상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세대가 전국에 무려 5만 5천 가구였습니다. 와, 5만 5천 가구가 난방비 제로? 네. 지금 쭉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난방비 제로인 아파트가 적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가능성을 좀 따져보죠. 어떻게 난방비 빵원이 나올 수 있는가? 이거 어떻게 가능한가? 빵원이요? 0원이요? 네. 제로요? 네. 가능성을 한번 전부 다 열어보고 검토하고 싶어요. 예,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네. 가장 아주 쉬운 생각입니다. 집을 비워놓고 다른 곳에 살았다. 그러니까 그 집에 겨울에 아무도 안 살았다. 네, 그럴 가능성 있죠. 그럼 제로죠. 네, 집 떠나서 여행을 갔거나, 예. 해외 어학연수, 출장, 파견 등등 가능성은 다양합니다. 그렇죠. 집 수리를 위해서 비워놨을 수도 있고요. 예. 하지만 이게 5천 세대 중에 1,000세대가 겨울 내내 집을 비웠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또 겨울에 집을 비워놓는다 하더라도
이제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 조금씩은 난방을 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아, 얼어서 터질까 봐.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0이 나오는 것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1000세대가 집을 일제히 비웠다. 이러기는 정말 쉽지 않죠. 첫 번째 가능성. 그래서 희박하다. 두 번째는요. 네. 집에 사람이 있긴 했지만 난방을 안 했다. 추위 정도는 참고 지냈다. 그러니까 장기간 집 비운 건 아닌데 밸브를 잠가놓고 있었다. 이거는 가능성 더 희박한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예. 네.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이제 다음 가능성으로 가시죠. 세 번째는 뭡니까? 네. 다른 난방 기기만 사용했다. 다른 난방기기라면은 뭐 난로 이런 거? 그렇죠. 뭐 온풍기, 열풍기, 전기장판, 뭐 난로도 뭐 가스 난로도 있고요. 전기 난로도 있고 다양한 기구들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가능성은 있죠. 예. 그런데 그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전기요금,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로만 난방을 하면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난방비 아끼려고 전기장판 돌리고 난로 돌리고 네. 하는 건데 전기세가 더 나온다면은 굳이 이 밸브를 잠그고 그걸 쓸 이유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전기요금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가능성은 낮고 또 석유난로, 가스난로 이런 경우에도 이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고요. 예. 난방비도 보일러보다 더 적게 나온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그렇다면 1000세대가 한꺼번에 이러기는 쉽지 않죠. 그렇다면 이 가능성도 이제 배제해야겠죠. 네 번째 가능성이 또 있습니까? 네, 점점 이제 좀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가는데요. 계량기가 고장났다. 계량기가 고장났다. 이거 청취자 김광현 님도 지금 문자 주셨어요. 계량기 고장 아닙니까? 네. 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일부 세대는 정말 고장났을 수 있고요. 그럴 수 당연하죠. 있죠. 기계니까. 그런데 2014년 이후에 난방비가 0원인 세대가 전체의 거의 20%에 달합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에. 네, 그리고 0은 아닌데 이상할 정도로 아주 적게 나온 세대가 무려 58.5%. 절반을 넘습니다. 예. 이렇게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기계가 집단적으로 고장을 일으켰다?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네요. 그러면 마지막 가능성이 혹시 또 남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 계량기를 고의로 조작했다. 아, 고장이 아니라 계량기를 고의로 조작했다. 네,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2014년에 김부선 씨가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요. 예, 경찰이 이제 조사를 했죠. 수사했는데 그때 조작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과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계량기 조작이 가능하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못 발견했기 때문에 무혐의가 나오긴 했지만 계량기 조작이 가능하구나라는 것까진 밝혀냈어요. 어떤 그렇습니다. 식으로? 조작이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뭐 전기 기술자들만 모여 사는 아파트도 아니고 일반인 가정에서 어떻게 조작을 해요? 이게 조작이 너무 쉬워서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어떤 식으로요? 이 구형 계량기 안에는요. 예. 건전지가 들어있는데 이 건전지를 그냥 빼면 됩니다. 건전지를 자기가 뺐다 꼈다 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빼면 몰라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뺐을 수가 있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건전지를 빼지 않더라도 예. 건전지와 계량기의 그 접촉 부분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종이 한 장을 끼워 넣거나 비닐을 끼워 넣으면 차단되기 때문에 계량기가 작동을 아예 안 하게 되는 거죠. 와. 아니 이 다섯 번째 가능성을 지금 의심하시는 근거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가슴이 아픈 일인데요. 예. 2013년 말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 난방비 0원으로 만드는 비법이라는 내용의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그 후에 실제로 문제가 돼서 2014년에 김부선 씨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요. 예. 지금도 인터넷상에 검색을 하면은요 어렵지 않게 그러한 글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와. 특히나 오늘 주제로 다루는 그 수원의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요. 예. 이게 그러한 글들이 많이 올라온 직후죠. 2014년부터 난방비 0원인 세대들이 무려 1000세대에 달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 의문입니다. 진짜 우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아니라고는 말 못합니다. 우리 수사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참 우연치고는 기막힌 우연이다. 이런 말씀. 저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손탐정님. 네. 마지막에 한 그 가정만큼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쭉 들어보니까 마지막에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여서 좀 허탈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건에서 손수호 탐정이 주목한 첫 번째 포인트 뭡니까? 꼼수라고 쓰고 사기죄라고 읽는다.
사기죄예요? 네, 사기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요, 기망해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사기죄 성립하거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내가 내야 되는 난방비를 대신 내게 하고 나는 그만큼 이익을 얻었으니까 이게 바로 사기죠. 그러니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야, 종이 하나 끼우면 돼? 건전지 하나 빼면 돼? 나도 해봐야지 이러시면 큰일 나는 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기죄가 되는 것이고요. 사기죄입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병과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게 과연 증명 가능하느냐. 과연 일부러 건전지를 뺐거나 일부러 종이를 끼워 넣었다고 증명 가능하냐. 증거를 찾을 수 있느냐. 이게 그 부분은 문제군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게 문제군요. 물론 이제 계량기의 봉인이 훼손되어 있으면 이제 조작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훼손했다는 증거 찾기 힘들죠. 그리고 또 일정 기간 동안만 조작을 해서 난방비를 줄인 다음에 원래대로 정상 작동하게 복구했다면 이게 누군가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 밝히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런 이제 사기 사건들이 적지 않게 난방비 제로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실제로 벌 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진 경우를 찾기는 어렵고요. 또 하나 처벌과 별개로 그렇다면 초과로 비용을 낸 난방비를 낸 집에서는 돌려받아야 되는데 피해 주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 피해 구제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피해 구제라 쓰고 불가능이라 읽는다. 불가능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초과로 납부한 그런 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있고 돌려받아야 합니다만 도대체 그동안 얼마나 초과 납부한 것인지 이걸 확인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피해를 받는데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참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 이게 문제가 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요. 처벌도 쉽지 않고 피해 구제도 쉽지 않고. 네, 하지만 관리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관리자는 책임이 있다? 그렇습니다. 관리사무소 말씀이세요? 네. 관리사무소가 이제 가구당 사용량을 집계하죠. 그리고 이거를 전체 사용량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각 집마다 난방비를 청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히 뭔가 이상한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옆집에서 진짜 뭐 건전지를 뺀다든지 종이를 낀다든지 뭐 계량기를 고장나게 한다든지 해서 꼼수를 쓰는 걸 나는 모를 수는 있지만 관리소가 몰랐을 수는 없다. 996세대가 그렇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3년 동안 몰랐을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모르는 척 눈 감아줬거나 또는 뭐 가정입니다만 적극적으로 여기에 가담 또는 방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할 수 있겠죠. 김부선 씨 아파트 경우 어땠어요? 관리소장 3명이 입건됐고요. 또 오늘 문제를 제기한 이 수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지금 들으면서 또 희한한 게 이런 난방비 영원 사례가 아까 전국적으로 5만 5천 가구 된다고 그러셨죠. 근데 왜 수사 결과 제대로 수사돼서 결과까지 나온 곳은 저는 거의 뉴스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역시 굉장히 놀라운데요. 주민들이 오히려 경찰 수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니 피해 주민들이요? 네, 수원 경우에도 수사 의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왜요? 이게 굉장히 많은 주민이 실제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갈등 소지가 크다. 그리고 또 수사를 해도 밝힐 수 있는 게 많지 않고 시끄러워지기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소문 나면 집값 떨어질 우려가 있다. 라는 이유로 입주자 대표회의선에서 정리하고 진상규명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야, 좀 충격적이네요. 이런 이유들이 있었던 거군요. 또다시 불거진 이 난방비 제로 사건 탐정 손수의 논으로 파헤쳐봤는데 마지막으로 꼭 남기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난방 열사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관리비 고지서 나오면 꼼꼼하게 읽어보시나요? 아주 꼼꼼하게는 안 봐요. 솔직히 그렇죠. 총액만 봐요. 네. 총액은 보시는군요. 네, 총액 보죠. 뭐 자동이체나 뭐 자동 신용카드 결제 설정해 놓으면은 아예 그조차도 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지금도 어디선가 아파트에서 돈 관련된 비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돈 관련 비리. 새는 건 많아요. 네, 난방비뿐 아니고요. 공사비, 뭐 시설 대여료, 광고료, 협찬비, 주차비 등등 위험 요소 많거든요. 그렇죠.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나서주겠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은 절대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따져야 난방비 영원 사태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난방 열사는 김부선 씨만의 일이 아니다. 마지막 정리 좋네요. 오늘 가벼운 주제라고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다루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손수 탐정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